아라곤의 캐서린은 새어나오는 한숨을 막을 수가 없었다. 아라곤과 카스티아 왕국의 막내딸로 태어나 고귀한 혈통을 자랑하던 그녀가 멀리 잉글랜드로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이망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투더 왕조를 개창한 헨리 7세의 장남이자 남편이었던 아서 투더가 병으로 사망하자 미망인이 된 캐서린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였던 헨리 7세의 생각은 달랐다. 그가 누구인가? 왕이 될 수 없었던 웨일즈의 망한 가문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적극적인 내조와 뛰어난 잔머리로 왕이 된 자수성가형 정치꾼이 바로 헨리 7세였다. 캐서린이 결혼하면서 들고 온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포기할 수 없었던 헨리 7세는 캐서린의 아버지인 페르난도 2세에게 딜을 제안하게 된다. 후에 왕이 될 자신의 둘째 아들 헨리 8세와 캐서린을 결혼시킬 수도 있으니 할부로 주기로 했던 지참금 차액을 마저 계산하라는 것이었다. 마른 오징어도 짜면 즙이 나온다는 신념을 가진 짠돌이 헨리 7세만이 할 수 있었던 엄청난 내공의 제안이었던 것이다. 황당한 잉글랜드 왕의 제안에 페르난도 2세는 난색을 표하며 자신의 딸과 보내준 지참금을 신속히 되돌려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참금을 모두 받기로 이미 마음속 깊이 결심한 헨리 7세는 캐서린에게 주고 있던 생활비와 품위 유지비 일체를 끊어버리는 압박작전을 구사하게 된다. 고국에서 가져온 폐물을 모두 써버린 캐서린은 그녀의 시종과 함께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들은 런던 시내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으며 그러한 고난의 세월은 7년이나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 시련의 세월 동안 캐서린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던 시절이었다. 또한 그녀 개인적으로도 인내심과 생활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게 된다. 독한 시아버지 헨리 7세가 병으로 급사하며 그의 아들이었던 헨리 8세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된 것이었다. 어렵게 살아온 형수를 가엾게 여겨왔던 헨리 8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 아버지와는 달리 다혈질의 남성적 성격이었던 헨리 8세에게 캐서린은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었다. 10대에 처음 본 정숙하고 조용한 형수의 모습은 어린 헨리 8세의 마음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두 사람은 6명의 자녀를 낳으며 동화같은 이야기로 끝을 맺는 듯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실제 역사는 동화가 아니었다. 그들의 결혼은 두 가지 문제로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첫 번째 위기의 원인은 이 부부 사이에서는 적통을 이을 왕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6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되면서 다섯째인 메리 공주만 살아남게 된 것이다. 왕의 정통성이 약했던 투더 가문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헨리 8세였기에 아들 생산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된 것이다. 왕이 적통을 이을 왕자를 생산 못해 무너진 사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위기는 치명적인 앤 볼린의 존재였었다. 엄청난 바람둥이였던 헨리 8세가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캐서린의 시종이었던 앤 볼린이었다. 앤 볼린은 프랑스 궁정에서 연애기술을 배워온 똑똑하고 욕심 많은 야신가였다. 헨리 8세에게 그녀는 자신과 동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비와 이혼하고 그녀와의 결혼이라는 조건을 내걸게 된다. 앤 볼린의 화려한 밀당 연애 기술에 헨리 8세는 이성을 잃고 본능에 미쳐 돌아가게 된다. 특히나 후계자 문제로 근심이 많던 헨리 8세는 급기야 그의 조왕지처를 버리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그렇게 이혼을 함으로써 앤 볼린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왕자를 생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엘타는 헨리 8세의 전립선 사정과는 달리 캐서린과의 이혼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우선 당사자인 캐서린 왕비가 이혼에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이다. 힘겹게 쟁취한 잉글랜드 왕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캐서린은 왕비의 자리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용하고 정숙한 카톨릭 교도로만 알고 있던 왕비의 결혼함에 헨리 8세는 상당히 당황하게 된다. 결국 그녀의 결혼함을 확인한 헨리 8세는 강제 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 강제 이혼의 사유로 헨리 8세가 내민 카드는 바로 캐서린의 처녀성 여부였다. 실제로 헨리 8세와 캐서린이 결혼하기 전 캐서린의 처녀성 여부가 큰 화두가 되었었다. 캐서린은 아서 투더와는 그 어떤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라고 선언했었다. 6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아서 투더와 캐서린이 과연 섹스리스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지만 당사자인 캐서린의 당시 주장은 그러했다. 당시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부부의 성립은 부부의 실제 동침이었다. 캐서린이 콩가루 집안 논란을 듣고 시동생이었던 헨리 8세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서 투더와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그녀의 증언 때문이었다. 하지만 몇십 년 전 끝났던 캐서린의 처녀성 논란에 당사자인 헨리 8세가 뒤집어버린 것이다. 헨리 8세와 결혼 당시의 캐서린은 처녀가 아니었으며 이는 자신들의 결혼이 사기이며 무효라는 논리였던 것이다. 왕비가 처녀라고 직접 선언을 했었던 교황청은 상당히 난감했으며 가톨릭 교리상 이혼은 불가하다며 판단을 유보하게 된다.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유보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교황청의 본진이었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캐서린 왕비의 조카였던 카를 5세였기 때문이었다. 카를 5세는 당연히 이모의 이혼에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캐서린의 아버지였던 페르난드 2세 또한 압력을 가했던 것은 자명하였다.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교황은 몇 년간 답을 유보하다 결국 이혼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교황청의 결과에 화가 난 상남자 헨리 8세는 교황청과 결별을 하고 영국 국교회를 세워 결국 이혼을 감행하게 된다. 이혼당한 캐서린은 킴볼튼 성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녀의 유일한 자식이었던 메리와 강제 격리 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그 후 몇 년 후 캐서린은 그렇게 살아가는 딸과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한 채 수도원에서 심장병으로 쓸쓸히 죽게 된다.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했던 메리는 그 후 앤 볼린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의 시종으로 불려가게 된다. 사생아가 되어버린 그녀는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레이드로 격하되며 원수의 딸을 서포트해야 되는 지옥을 맛보게 된다. 37살 왕에 오르기 전까지 그녀는 카톨릭에 의지한 채 자의반 타의반으로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었다. 헨리 8세와 캐서린의 이혼 소송 중 어머니의 편을 들었던 메리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며 모든 호사길이 강제로 막히게 된다. 무엇보다 신실한 카톨릭 교도였던 메리와 대륙의 카톨릭 왕가와의 결혼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아버지인 헨리 8세가 막았으며 그 후 에드워드 6세의 개신교 측근들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노처녀가 되었던 메리는 즉위 후 본인의 결혼을 부랴부랴 진행하게 된다. 만약 본인의 후사가 없게 된다면 철천지 원수인 엘리자베스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되는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었다. 유럽의 여러 처혼자들 중 그녀가 선택한 사람은 같은 가톨릭 교도였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였다. 젊고 잘생긴 펠리페 2세를 처음 본 자리에서 메리 2세는 행복한 미래의 기대감에 가슴이 떨려왔었다. 하지만 여왕의 결혼계획 발표가 나자마자 개신교는 물론 가톨릭을 믿는 측근들까지 벌떼같이 일어나게 된다. 측근들의 반대는 대등한 국방력을 가진 스페인에 잉글랜드가 휘둘릴 것이라는 것은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훗날 역사적 사실로 판명되었다. 과거 정통 카톨릭 교단으로의 회귀를 두려워했던 개신교의 반대는 너무나 당연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의 극렬한 반대에 메리 여왕은 강공을 선택하게 된다. 이 시절 결혼에 강력 반대한 국교회와 복음주의자 신자들 500명씩을 죽이며 결혼을 강행했던 것이다. 이때 생긴 별명이 블러드 메리라는 별칭이었으며 그렇게 밀어붙인 결혼은 메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다. 영국 국왕이라 고국을 못 비웠던 그녀는 펠리페 2세와 같이 있기를 항상 희망했으나 남편은 스페인에서 거의 오지를 않았다. 결혼 전부터 심한 근시와 주름이 많았던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11살이나 어렸던 남편은 이러한 메리 여왕에게 큰 매력을 못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남편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마음고생을 했던 메리는 펠리페 2세를 위해 프랑스와의 전쟁에도 가담했지만 패전하여 칼레를 잃고 민심을 잇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두 번의 상상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전 유럽에서 조롱당하는 망신까지 당하게 된다. 작은 근종이 심해 월경이 끊어진 것을 임신이라고 생각했던 메리는 남편과 주변의 신뢰를 모두 잃게 된 것이었다. 전쟁으로 왕실의 재정까지 파탄이 나며 여왕은 시정없이 홀로 아픈 몸으로 버티며 국정을 챙겨야 했다. 메리 여왕은 결국 제2 5년 만에 난소 종양으로 홀로 쓸쓸히 사망하게 된다. 어머니를 유난히 사랑했던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어머니와 나란히 합장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바램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누워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했지만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두 모녀는 죽어서도 결국 그렇게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This is the emergency broadcast system. The CDC is advising that you stay in your home. Love the History Channel. We show up in the party, fire than everybody. We show up in the party.